이런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세심함이 그가 짓는 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특히 나무에 관한 한 그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목수들은 나무를 다룰 때 그 밑에 가마니를 깔고 했을 만큼 정성껏 다뤘다. 나무를 제 살처럼 여겼던 것이다. 이것도 그냥 나가는 대로만 접어놓으라고. 나가는 대로 살짝.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거는 저 기계에다 한번 해달라고 하고. 넓은데 이렇게 한자가 가면 석자로 되면 잘라가지고 한자로 다 해놓고 한자 안 되는 거는 나가는 대로 해버려요. 그냥 걸레로만 닦아서. 집을 짓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나무에 대한 고집, 전체를 내다보는 통찰력 등 마음가짐과 정신도 필요하다. 아니 그렇다고 그 자동기계 내주고 저거 뭐하러 저렇게 해요? 전체적인 고증과 전통 기법에 신경 써야 하며 외적 아름다움까지 갖추어져야 하는 건축 작업에서 도편수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한 과정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석가래가 아직 덜 나왔어? 다 나왔어? 목수가 나무를 좀 아끼려고 그러시는데 쓸데없이 이제 잘라지고 버려지는 나무들이 생길 때 그때 많이 혼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잘못 끓여서도 좋고 무게를 펴가지고 10자면 되는데 11자를 잘랐다. 그럼 한 자가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나무가 버려질 때 많이 혼나죠. 그 이 나무가 자라려면 몇십 년을 자라는데 그 아까운 나무들을 계산 잘못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이런 거를 싫어하세요. 이곳에서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고건축물의 고증과 도면 분석이다. 편안함과 견고함, 그리고 정교함이 주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통 건축물. 6번이나 대들보나 똑같단 말이야. 몇백 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건재하는 것은 무엇보다 균형과 조화를 생각한 예창인의 안목과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세심한 정성 때문일 것이다. 그 올곧고 우직한 장인 정신은 이 시대 최고의 궁궐 도편수 신흥수 씨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분이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특히 추녀, 그러니까 추녀 부분에 앙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추녀곡이 아주 날렵하게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 굉장히 건물이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그런 맛을 좀 보이게 되죠. 2001년 신흥수 씨가 맡아 복원한 경복궁의 홍례문. 하늘을 향해 한껏 치솟은 추녀선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한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내려앉는 추녀의 특성을 고려해 처음부터 더 높이 올린 목수의 배려가 담긴 건축인 것이다. 그의 다른 건축물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목재소 한켠에 층층이 쌓아놓은 나무들. 광화문 복원에 쓰일 금강 소나무들이다. 목조 건물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소나무를 구해 쓰는 일이다. 나이테가 촘촘하고 목질이 단단한 적성이 가장 좋은 나무지만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 궁궐 복원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 어떤 나무인가요? 이게 이제 양양에서 나온 적송이죠. 이 적송은 이 껍질이 이렇게 거북이 등 마냥 이렇게 튼다고. 색깔이 하얗잖아요. 빨갛다고 돼. 이 꼭대기는 빨개도 밑에는 하얗다고. 이렇게 나이테가 이제 이렇게 촘촘한 거지. 예로부터 적성은 한옥을 짓는 데 으뜸가는 목재로 여겨졌다.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금강산에서 양양, 명주, 울진, 봉화를 거쳐 자라는 소나무로 줄기가 곱고 마디가 길고 나이테가 좁으며 속이 붉은 특징이 있다. 적성은 줄기가 곱게 자라 껍질이 얇고 일반 소나무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결이 곱고 단단하다. 그야말로 최고의 나무, 최고의 목재인 것이다. 구하기 힘들지. 이제 광화문 목재로다가 지금 이제 26번 해온 건데, 그 중에서 비어는 저같이 이제 이렇게 상한 것도 있고, 이 소나무는 나이가 오래 먹으면 또 이제 좀 상해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또 비어 써야지. 나무의 생을 알려주는 나이테.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거친 나무의 생을 보여주는 기록인 셈이다. 집을 짓는 데는 대개 수명이 다한 나무를 쓴다. 저마다 주어진 생을 살고 수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사람과 닮았다. 이렇게 좋은 나무를 보면 어떠세요? 좋은 목재를 찾으시면. 나무야 뭐 기분 좋지 뭐. 대한민국에 나무 좋은 거 보면 그보다 더 하려고 이거 뭐 있나. 근데 갈수록 나무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저 나무 저것도 한 1년 이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좀 해 내려온 거지. 이제 앞으로 이제 궁궐 같은 거는 이제 소나무로 하지만은 웬만한 문화재 이제 지방 문화재 새로 짓고 그러는 거는 이제 수입성에서 좋은 거 그런 거 골라 써야 돼. 소나무 가지고는 쓸 수도 없고 또 그러다 소나무 자꾸 비는 것도 안 좋고. 수개월을 찾은 끝에 광화문 복원에 사용될 목재를 구했다. 오늘은 나무를 켜는 날. 대규모 작업인 만큼 중장비가 동원된다. 이런 목재는 나무를 구하고 벌목하고 목재소로 옮겨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나무를 켜는 날은 다른 날보다 더욱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된다. 17자냐, 대량. 자일곱체 2자. 자일곱체밖에 안 나오네. 자일곱체밖에 안 나와. 2치. 작업에 들어가기 전 치수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신은수 씨. 어제도 140, 160 하나 했잖아. 네. 근데 그게 2개 나오는 거네? 어디 봐, 지금. 지금 1층 귀창방이지? 계량. 어? 계량 소. 됐어, 그렇게만 있는 걸로 해요. 그럼 자스치가 된다고? 네. 말고 한번 재봐, 얼마인가. 자르치. 나무를 켤 때는 나무의 특성상 한치라도 톱이 잘못 들어가는 순간 그 작업이 수포로 돌아간다. 나무의 짜맞춤에 의해 완성되는 건축이다 보니 더욱 그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옆으로. 목재를 다듬기 위해서는 나무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 전에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나무는 진과 수액이 많아 치목이 어렵다. 나무를 켤 때는 나무의 구비를 보고 나무결을 살리면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나무의 강도를 높여준다. 창방 나오겠지? 나무결이 급한 원목을 그냥 켜면 조금만 하중을 가해도 나무가 부러지거나 휘어진다. 나무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켜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나무의 수축과 뒤틀림을 고려해서
설계 치수보다 여유 있게 제재해야 한다. 12번이라고 써놔. 12번. 기분이 어떠세요? 새로 기분 좋지. 뭐 나무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지. 뭐. 라이트가 좋고잖아요. 나무가 좋잖아요. 보면. 천년 이상 가지. 목수에게 좋은 나무를 봤을 때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지 50여 년. 나무를 켤 때마다 처음에 그때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긴장되는 마음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나무를 자르는 기계 위에 올리자 긴장감은 배가 된다. 됐어. 그만해. 이걸 위로 간다고? 그럼 저희가 또 죽잖아. 얘기는 쉽지 말아요. 나무가 수십 년 세월을 지나 생을 다하고 건축물의 일부로 탄생되는 중요한 순간. 제재하기 전 어디에 들어갈 목재인지 먼저 표시를 해둔다.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도편수의 지휘하에 나무가 잘려진다. 무거운 나무일수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 살살 달래서 해야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정성으로 대했느냐에 따라 나무는 그 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훌륭한 목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무에 대해 잘 알고 나무를 아끼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 너무 많이 깎이지도 너무 많이 잘리지도 않게 도면의 목재 산출 규격에 맞춰 정확한 수치와 길이로 잘라야 한다. 나무살이 불필요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제재된 나무를 적재적소에 최상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기능을 총동원해야 한다. 나무 좋죠? 나무가 잘 켜진 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조선 왕조 때도 궁궐 축조에는 이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중 가장 강하고 으뜸인 나무, 소나무만 사용했다. 현재 공사 중인 경복궁 복원 역시 우리의 토종 소나무만을 고집하고 있다. 지금 추녀니까 많이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서 한 대만 남고 켰으니까 이제 옆에 많이 떨어지지. 그거대로 잘라서 다시 다 키야지 또. 그럼 나무를 모두 다 쓰시는 건가요? 다 쓰지. 이게 뭐 하나도 버릴 건 하나도 없다고. 다 조금 나오면 뭐 웬만치 두꺼우면 다 적심으로 들어가고 다 사용한다고. 사계절 한결같은 푸른 소나무는 버릴 것이 없다. 대목장 신웅수 씨는 천년의 집으로 남는 이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모든 장인들이 갖춰야 할 기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하나 남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모은 자료라든지 이런 많은 것을 갖다가 이제 건축 박물관을 만들어서 좀 다음 세대에 남겨주고 싶은데